이번 문제 보시면은 일시분의 내각의 역수는 감책임이 아니라 지금 요거잖아요. 요 놈의 역수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일시분 현재 가치. 단순하게 역수 물어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시분의 내각의 수, 연금의 내각의 수,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 금액입니다. 현재 계산법.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보세요. 미래 가치는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안 보여줘야 정상이죠. 그래서 만일에 일시분의 미래 가치, 연금의 가치, 요걸 갖다가 미래는 현재입니까? 물어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 글자가 나오잖아요. 글씨 자체가. 근데 요 놈은 안 나오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감청계수라 점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일정을 보여줬잖아요. 요거 보여주니까 논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감청계수는 미래 목돈 10억을 만들게 지금 얼마니까? 지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요 그림을 그대로 하자면 요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안 보이고 요걸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요쪽으로 가게 오인을 만드는 거죠.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지 위에 네 쪽은 현재가 미래가 안 물어봅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현가계수 나오는데 이거를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를 무시해도 진짜 무시하는 거지. 아니 논리가 말 자체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내가는 미래니까 당연히 미래가치 계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저당상수하고 감책계수는 미래인지 현재 글씨가 없잖아요. 지금 말 자체 의미가. 그리고 또 감책계수는 뭡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넣어야 되니까 얼른 보시면 미래는 보여주고 현재가 없잖아요.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갑니까? 현재에서 계속 집어넣는 거죠. 결론적으로 감책계수는 내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현가계수요.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그거지 2번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년 1원씩 받게 되면 매년 1원씩. 그럼 매 나왔습니다. 1원 나왔습니다. 연금입니다. 일단은. 근데 끝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어 아직은. 다 읽어갑니다. 이럴 때게 이자를 R로 정립해서 N년 후에 달성된 금액, N년 후에 합계가 얼마냐 그 말이죠.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구만요.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상수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N년 후 1원 만드는 것은 미래 목돈 만드는 것은 감책계수죠.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상수 역수 연금의 내가가 아니라 현가. 요거죠. 요놈의 역수는 요거죠. 요거지 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번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의미가 뭐죠? 용도가 뭐죠? 역수가 뭐죠? 요 세 가지예요. 결국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약간 변형시킨 게 4번 얘기입니다. 4번 보시면은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그러니까 3년 나왔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그러면 사실 연금의 내가계수 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불입해서 정기금을 가입했었다. 이때 이 적금의 이자율은 복리율 연 10% 할 때 적금의 미래가치는. 그러면 정확한 말은 연금의 내가계수가 나오면 1,000만 원 곱하기 그 계속 곱해주면 금방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 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얘기는 연금의 내가계수 한번 구해보세요. 그 뜻이 사실은요. 그러려면 반드시 1,000만 원씩 넣고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이니까 매회 나왔잖아요. 3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일정 금액 나왔죠. 그런데 감책이 어디서 거기 연금의 내가계수가 5다, 3이다 주면 1,000만 원에 3오면 나와요. 그럼 3천만 원 되는데 그 수치가 없잖아요. 그럼 만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말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017년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이요. 그 다음에 2020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갖다 3년 동안 3번 적금을 넣겠다. 근데 얼마씩이요? 여기가 1,000만 원. 그죠?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3번 넣는데요. 이래서 여기 합계가 얼마인가? 그러면 요 녀석은 어째 2년치 이자가 있을 거고, 이놈은 1년치가 있을 거고, 이놈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이요. 3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맨 먼저 2018년 넣은 것은, 그죠? 맨 처음에 얼마 썼으니까 1,000만 원 들어갔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자리 0점이니까 여기 어쩌니까 2승이죠. 지금 올해 넣었으니까 내년 1년, 2년 치자가 여기 올 거니까 요것만 따지면 2018년에 1,000만 원 집어넣은 것은 여기 1,000만 원이지만 2년 전에 얼마 되겠는가? 요거 계산하면 요거 나올 거고. 두 번째, 요놈 계산합시다. 자, 두 번째는 또 2019년에 1,000만 원 집어넣었는데 이번엔 1년이니까. 지금 여기 1년 치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0.1의 1승이죠. 그럼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00만 원 바로 집어넣었으니까 이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1.1 두 번 하니까 1.21 나오죠. 1.1
1.1 곱하기 1.1 됐으니 그러면 예를 들어 1.2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1.2라면 계산되죠? 1210만원.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매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100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 그럼 3년 만기 됐어요.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데 이 문제 정확히 따지면 연금의 내과계수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주어지면 금방 나와요. 근데 현재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1000만원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3년 뒤니까 그러면 1년치 2년치 해서 두 번 이자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집어넣어서 1년치 나올 거고 맨 끝에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말 뜻이.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1000만원 곱하기 2년치니까는 1.1이 두 번 하니까 1.1이니까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1.1하면 1210만원 나오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는 1000만원 1년치니 그러면 여기는 110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바로 집어넣은 거니까 100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올 거니까. 1320만원. 1310만원. 그죠? 3210만원. 3000.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석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종종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 하겠습니다. 60세 은퇴한 박시계 씨는 현재 주택을 근거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이 매기 순액액,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주택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영목기준을 합니다. 이랬을 때 매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뭘로 계산하죠? 감채인계수. 요거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요거 물어봤죠? 연금 순액액. 연금 순액액은 뭘로 따진다? 감채인계수. 그러면 답은 4번 나왔죠? 예,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7번도 똑같은 문제. 거기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죠. 10년 후에 토지값이 10억이 될 것 같아. 만약 지금 구입한다면. 지금 요거죠? 요거구만요. 10년 후에 10억 된대. 그럼 지금 이거 얼마게? 요거구만요. 10년 후에 10억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마시고요. 10년 후에 토지값이 반드시 10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때 그렇게 X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10년 지나면 얼마가 된다? 10억이 된다. 미래같이 보여줬죠 일단요. 이거를 지금으로 산다면 지금 끌고 오면 얼마에 사야 될까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10억을 지금 뭘로 바꾸라 습니까? 지금까지 곱하면 요거죠. 그럼 얘가 몇 승억에서 10승 오면 되겠죠. 10억을 1 플러스 R에 10년 후 나누면 되니까. 그럼 몇 번인가? 예. 이거 공식이. 그러니까 굳이 공식은 딱 두 개만 외우자니까.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는 것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나누는 것은 일시현재. 그 두 개만 우리가 쓸모가 있어요. 나머지 연금의 내과계수, 그 다음에 감채계수 공식 외우지 마시고. 그 공식 외워두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쓸모 아무것도 없어요. 써먹지 못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요. 거기 9번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9번 문제 풀어보시면 지문이 틀렸어요. 9번은. 그래서 거기 같으면은 볼까요? 그다음에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100만원씩 20년 받게 될 금액을 일시불 계산한다. 그러면 나누면 되죠? 문제 무시하세요. 의미 없으니까. 문제 잘못된 문제니까. 자, 10번 똑같은 문제. 자,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 고정금리로 20년 더 매년 원리금 균등산을 합니다. 원리금. 원리금 계산은 어떻게 하죠? 원리금은 이거는 우리 금융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원리금. 제가 돈 빌려 갚을 거면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언제든지. 대출액 빌린 돈 곱하기 대출액이요.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상수요. 또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저당상수 역수 쓰면 되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대출액 곱하기. 이번엔 여러분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요. 분의 1. 똑같죠. 요거나 요거 같은 거니까. 맞죠? 아니면 이번엔 나누기. 요거 연금의 현가계수. 셋 중에 하나. 이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년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1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든지 아니면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답 나왔는가요? 네. 답은 지금 4번이구만요. 다른 거 다 버립시다. 돈 빌렸다 갚은다. 연금의 현가 아니면 저당상수. 첫 번째 저당상수 맞죠? 내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우리가 돈 빌리고 갚는 것은 기본 역이에요. 첫 번째가. 근데 요거 없으면 어쩌니까 역수니까 둘 중에 하나. 요거 와요 하나 절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금의 내각에서 감책이면 돈 빌린 것이 아니라 적금 불입에 적금 얘기 나올 때는 연금의 내각에서하고 감책임이 있어요. 돈 빌렸다 갚은다 상환한다 갚은다는 얘기는 전부 다 저당상수가 먼저 그거 역수가 연금 현가계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은 뭘 물어봤습니까? 용도 물어보고 용도 어디에 씁니까? 뭘 씁니까? 돈 빌렸습니다. 돈 갚습니다. 뭘 쓰자고요? 첫 번째는 저당상수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역수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답은 지금 4번이 맞죠. 만약에 3번을 맞게 하자면 곱하기 나누기 저당상수 곱하기 저당상수 되신 거죠? 우리 시험은 요 정도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10% 거둬금을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 규정을 받았습니다. 대출액은. 그럼 대출 총액 이제는 뭐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요거 구하라는 소리. 대출 금액.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을 바꿔보면 어쩌니까 대출액 구하면 요놈을 구하면 되니까 이걸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액은 대출 총액이요. 빌리는 돈은 그저 원리금 나누기요.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곱하기 대신에 어쩌니까 원리금 곱하기 그다음에 연금 현가계수 똑같잖아요. 나누기랑 곱하기니까 반대니까 역수니까 이해하신 거죠? 지금 계속 10번 11번 같은 문제로 용도하고 역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역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어디에 쓰는 건지 용도. 세 번째는 뭐랑 서로 관계가 있는지 역수관계. 세 가지만 이해하시라니까. 이 세 가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맞습니다. 1시간 동안 고민해서 한 문제 맞으면 할만하죠? 투자가치 있는 거죠. 시장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됩니까? 되니까. 맞죠? 이런 것을 실제로 잘 알고 생활했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중개발치 이렇게 써보라는 소리죠. 자, 이러니까 봐라. 요 물건 사면 된다. 이러니까 돈 된다. 이거하고 그냥 남 믿고 해. 그거 틀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써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11번은 뭡니까? 원리금 상환의 고박 연금 현가율 4번 2번이죠? 아니면 요렇게 나왔는데 아니면 어쩌니까 요렇게 나누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해하신 거죠? 이해 안 하면 오늘 6시까지 할 거니까 계속 말할 거예요. 저 7시 40분 차표 끊어놨으니까 뒤로 밀치면 되지 뭐. 오늘에서 집에 빨리 가잖아요. 다른 때보다 새벽에 들어가는 오늘 그래도 한 12시쯤 되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 12시쯤 될 겁니다 아마요. 보통 집에 가면 새벽 3시 반 4시 돼요. 보통 평상시에는. 항상 그래요. 그 차에서 가면 자고 그 다음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좀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돼요 항상. 걔도 할만해요.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살 빠지잖아요. 자, 12번. 영웅이는 12번 답 없습니다. 문제 틀렸어요. 영웅이는 주택자금 1억을 연이자를 10%로 20년 상속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원리금 상환한 후에 이를 처분한다면은 상환을 미상환 저당 잔금. 자, 잔액 나왔습니다. 또 잔금 비율 나왔습니다. 뭐 쓰자고요? 요거. 그러니까 요놈 쓰세요. 일단은. 말을 만들자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요렇게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닌가? 지난번에 5, 6월달에 제가 문제 될 때 요 문제도 드렸었는데 근데 편집을 한 사람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내과를 다 고쳐놨어. 답이 없어 지금요. 그게 답 없어요. 답 없다니까요. 틀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 얘기잖아요. 자, 올해 돈을 빌립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 자, 돈을 얼마? 1억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2037년까지 갚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원리금 균등상이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해년마다 갚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갚습니다. 자, 갚아가는데 그럼 맨 먼저 요 금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요 금액은 얼마씩 갚을까요?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대출액은 그러니까 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자, 이러면 1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은 그러면 대출액 빌린 돈 1억 곱하기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요. 요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 나오는지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요. 나올 거고. 그런데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이제 갚고 여기까지는 갚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중도 상환하고 싶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년 일정 금액 똑같죠. 요 금액이. 지금 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여기가 100만 원 가자면 전부 다 100만 원만 똑같죠. 그럼 요거잖아요. 보세요. 매년 100만 원 꼬박꼬박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다 끌고 왔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잔액 계산, 잔금 계산은 전부 다 연금의 현가계수.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자, 그러면은 근데 몇 년 남았죠? 15년 남았죠. 그러면 15년치를 찾으면 되겠죠. 일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찾으세요. 기억만 먼저 보자고요. 기억만 먼저 보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데 20년짜리가 아니라 5년 지난 다음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15년 찾아야 되겠죠. 만일에 10년 동안 갚고 10년 이후에 중도상 하려다 그러면 그때는 연금 현가계수 몇 년짜리? 10년짜리 찾으시면 돼. 만약 15년 뒤에 중도상을 하겠다. 그러면 5년짜리 남은 것만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기억만 보자면 1번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20년 그래 틀린 거 있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까지 가능한데 20년은 틀렸죠. 15년 와야 되니까.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틀렸고. 자, 2번 내가 버립시다. 의미 없어요. 내가는 돈 갚는 거 아니라니까. 전부 다 연금의 현가계수 와야 되니까. 2번 예선 탈락이요. 3번 4번 가능합니다. 둘 다 연금 현가계수 15년 15년 나왔죠.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금 비율이라는 말은 전체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잔금 비율이죠.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전체 중에서 빌린 전체 돈 중에서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 중도상환 한다 하면 20년치가 와야 되고 여기서 몇 점이니까 15년치 와야 주니까. 그럼 분모가 20년치, 분자가 10년치 와야 되겠죠. 15년치 와야 되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에서 내가는 오면 안 돼요. 현가 와야 되죠. 답 없어요. 자, 4번을 답으로 만들려면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4번을 만들려면은 거기 내가 아니라 4번을 내가계수 아니라 둘 다 분자분을 현가로 고치세요.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답을 지금 4번으로 합시다. 우리 답으로 4번으로 나왔으니까. 나온다면은 4번에 니은번 보시면 연금의 내가계수분의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둘 다 연금의 현가계수 20년짜리.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이 15년짜리가 분차. 됐어요? 그래야 답이 돼요. 답 없습니다. 답은 4번 하는데 대신 4번을 그 니은번을 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20년짜리 분모. 연금 현가계수 15년짜리가 분차. 이렇게. 되신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거기 현금수지 그 얘기입니다. 자, 현금수지는 뭘 따지자면 이제는 거기는 영업수지하고 지분복귀 따지는 문제.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현금수지 문제 나올까요? 100%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도 안 빠집니다. 만약 현금수지 문제 뺐다 미친놈이에요. 100%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현금수란 말은 돈이 들어오는 것. 자, 현금수죠. 또는 현금수를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현금 수지나 현금이랑 똑같은 얘기요. 그럼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팔았을 때 돈 들어오는 거. 우리 건물 사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은 영업수지요. 영업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은 팔았을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그죠? 영업수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업수지란 말은 영업하는 과정의 수입과 지출. 영업수지. 영업이란 과정,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영업수지, 운영수지, 운용수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번역을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운용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뭘 계산합니까? 소득이 이렇게죠. 그러면은 맨 첫 번째 가장 먼저 가능조소득이었죠. 가능조소득. 그래서 이 건물 사가지고 그야말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익, 가능조소득. 그래서 가능조소득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위값과 단위수. 1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0만원. 근데 전체 제곱미터가 10,000제곱미터. 그러면 10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격. 그래서 요 단위가격이 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가격 나올 수도 있고 평당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요즘 평을 잘 안 쓰지만은 또는 실당 나올 수도 있고 층당 나올 수도 있고 맞잖아요. 만일에 한 실당 가격이 1년에 임대료가 1,000만원 그럼 100실이 있대요. 1,000만원 곱하기 100하면 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 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 또는 실당 가격, 층당 가격. 그 다음에 단위수. 그럼 단위수는 이제 어떻습니까? 몇 개는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1제곱미터당 임대료가 1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전체가 10,0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00 하면 전체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가능 저소득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소득 수지는 전부 다 유량이라고 하지. 1년 동안이니까. 수지가 어쩌고 소득이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수입이 어쩌고 전부 다 유량이죠. 1년 동안 나타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맞죠? 전세금 유량 저량. 유량이죠. 전세대금 하루치죠. 일정 기간치 맞잖아요. 유량. 맞죠? 부동산 임대료 유량 맞잖아요. 일정 기간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저량. 그러니까 매매 가격, 부동산 가격, 그죠? 또는 시장 가격, 또는 평가 가격 전부 다 저량. 요 건물이 매매가 100억이래요. 지금 100억. 내일은 몰라. 1년 뒤에는 모르잖아요. 맞죠? 이 건물의 평당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10만 원이지 1년 뒤 10만 원 아니잖아요. 맞죠? 가격은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빼야 되겠습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미회수금 빼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문제 요거 나왔습니다. 못 받은 돈 미회수금은 영업경비에 속한다. 아니죠 요거. 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건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조직폭력배 빌려줬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 들으신 기억이 있죠? 동생 빌려줘서 못 받았습니다. 그죠? 야반 더 좋은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미회수금 맞잖아요. 미회수금은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에 들어가지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게 문제였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생각지 않은 수입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타.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기타 수입은 이 건물의 본래적인 목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영업의 잡수입이 있다는 얘기가. 영업에 생각지 않은 수입이 나올 수 있죠. 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맞잖아요. 자판기 수입 맞잖아요.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다 하고 나면은 유효저소득 맞죠? 그래서 별다른 말 없이 저소득 하면 이게 아니라 요걸 말하는 게 원칙. 총 매출액은. 그래서 여기는 그죠? 최대의 말이 빠졌고 주로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이 저소득은 말하면 가능 저소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효 저소득이 정상. 그런데 시험에서 가능 저소득을 하세요. 딱 명시해주면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총 매출액 나오면 유효 저소득이 맞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 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빼야 될까요? 이 정도 돈 벌기 위해서는 뭔가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바로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 또는 운용경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구별하시자는 얘기. 그래서 조세 포함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멸성 보험료 포함되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포함되는데 땜빵지라는 비용 포함되는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각종 부가사용료 포함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익비 포함되는 거 맞죠?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 포함된다는 얘기. 그래서 포함되는 거 구별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포함되는데 저 뒤로 가면 필요재경비라는 게 있죠. 우리 입력 계산할 때 적산법에서 필요재경이 있고 임대사법에서 필요재경이 있고 수익분석법에서도 필요재경이 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거가 안 겹치는 거 있죠. 요 세 가지는 겹칩니다. 근데 요 녀석은 요거 겹칩니까? 안 겹치죠. 부가사용료 공익비는 영업경비는 포함되지만 임료에 계산할 때는 필요재경비는 포함이 안 돼요. 또 감가상각비는 저 뒤에 가면 어쩌니까 거기 필요재경 감가상각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포함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포함 안 되는 게 감가상각비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그죠? 또는 자본이득세, 요거 포함 안 되고요. 자본에서 포함 안 되죠? 공실 및 불량부채 포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내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다음 주에 포함되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양쪽 다 포함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빼고 남는 게 뭐였습니까? 순수익, 순운영수익이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예요. 아까 부채 서비스를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 똑같아요. 자, 빼고 나면은 세전수죠. 세전 현금수익 또는 세전수지. 자, 영업소득세 뺐습니다. 그럼 빼고 나면 세후수익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뭘 지금 안 나왔냐면은 요 두 가지요. 세전세후는 항상 어디서 나오죠? 언제든 지분자본, 자기자본이요. 지분자본 나오죠. 부채는 항상 뭐입니까?
타인자본 맞죠? 그 다음에 요 두가 유효적 순수익은 항상 총자본. 요거. 이거 구별하자는 얘기. 그래서 총자본은 그죠? 남의 것 더하기 내 것, 요렇게. 그래서 지분 얘기 나오면 항상 요 두 개가 나와야지. 지분 나왔는데 순수익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순수익 나왔는데 지분자본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순수익이 어쩌고 유효 저소득이 어쩌고 항상 총자본에서 도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전수지, 승수, 세전수익률 전부 다 지분자본으로부터 도출합니다. 관계되는 것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 얘기 나오면 세전세후. 언제든지. 세전세후는 항상 지분. 그 다음에 총자본 나오면은 세전세후는 못 나와요. 언제든지 총소득이 어쩌고, 총수익이 어쩌고, 종합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셔야 되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자 나오는 게 이제는 지분 복귀. 건물 팔았을 때 여기가 지분 복귀요. 지분 복귀를 또 다른 말로 자본이득이죠. 요거 구하는 문제. 그래서 지분 복귀 구하는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제가 100억짜리 건물 샀는데 150억 주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100억은 내 돈 40억에다가 은행빚 60억 얻었다. 그리고 은행빚 20억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복귀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은요. 맨 먼저 매도 가격. 일단 팔아야 되겠죠. 이거 얼마 주 팔았습니까? 150억 주 팔았죠. 그 다음에 매도 경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매도 경비 대부분이 중개사 수임료다. 그죠? 한 5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뺐습니다. 그러면 나온 게 이제는 순매도 가격. 그래서 여기는 순매도 가격이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순매도 가격은 지금 전체가 내 것만 다 아니죠. 빚 포함될 수 있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45억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뭘 빼야 되겠어요? 빚 빼야 되겠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액. 미상환 아직 안 갚은. 그 다음에 저당 잔금액. 또는 아니면 잔액. 안 갚은 돈. 저당 잔금액이요. 또는 잔액이요.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40억 남았죠. 60억에서 20억 갚았으니까. 여기 60억 20 갚았으니까 자 40억 뺍시다. 자 빼고 나면 남는 게 세전 지분 복귀액. 세분 포함해서 내 걸로 어쩌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금액. 세전 지분 복귀액이요. 맞죠? 이게 지금 105억. 그 다음에 이걸 저 혼자 꿀꺽 하면 또 안 되겠죠? 양도소득 내야지. 세법에서는 양도하면 되면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래서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이득세. 그만큼 이득이 생겼으니까 빼내야 되겠죠. 이런 걸 5억 합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가 세후, 세금 다 지불하고 지분, 내 걸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 맞죠? 그럼 100억 나왔네요. 역시 그것도 세전세는 항상 뭡니까? 지분 자본. 언제든지. 모든 세전세는 전부 다 지분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만든 이유가 요거 가지고 순서로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에 약간 바꿔서 투자 시점. 자, 물건 살 때 어떻게 샀습니까? 100억 주 샀으니까 이렇게. 이거 가운데 40억은 내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 자기 자본. 그러면 지분 자본 합시다. 내 거 돈 40억 맞죠? 그 다음 빚이 얼마 했으니까? 타인 자본이요. 60억 처음에 건물 살 때. 그죠? 요약집에 다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매도 시점, 매각 시점. 자, 매도, 매각 시점 팔았습니다. 팔 때 얼마 받았죠? 150억. 좀 더 크게 만들자, 이렇게. 자, 150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 거 그대로 여기 지분 자본 틀림없이 40억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0억 있고. 그리고 60억까지 제가 얼마 갚았습니까? 20억 갚았죠? 이거를 원금 사원 누기라고 했죠? 원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60억 빌려가지고 또 은행에 돈 갚은 것은 요금을 갚은 건데 실제로 내는 원리금은 20억이 아니죠.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저한테 왜 돈 빌려줬죠? 이자 받을 목적으로. 그런데 이자는 내 거 아니라고 했죠. 은행의 기회비용. 은행이 돈 빌린 대가. 그래서 여기 20억을 뭐라 하냐면 원금 상환 누계액이요. 원금 갚은 금액이 어쩌니까 누계액. 그죠? 그래서 요 액수를 뭐라고 한다? 이걸 지분 형성분. 요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말을 좀 어려워서 자, 건물 찾았을 때 100억 있었는데 내 것이 40억이었고 은행 것이 60억이었다. 그러면은 전체 건물 가운데 40%는 내 것 지분. 내 거 맞잖아요. 60%는 은행 거 저당 지분 은행목. 그래서 제가 빚을 5억을 갚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얼마면 55억 되겠죠? 대신 여기 빚 갚은 여기는요. 여기 원금이 와야지. 여기다 살짝 뭘 씁니까? 원리금 쓴다는 얘기 요거 주의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 누계액이 내 거지 원리금 상환 누계액이 지분이 아닙니다.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만. 지금은 원금 잘 보이시죠?
시험 볼 때 리자 들어와요. 집에 가서 보니까 언제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리금이 아니라 여기 원금 요거 잘 보여. 요거 여기 첫 번째. 이거 지금 살짝 들어가면 잘 안 보인다니까요. 대부분 속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5억을 갚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제 거는 이제 얼마 됩니까? 45억이 내 거 아닌가? 그러면 내 몫이 40%에서 45% 커졌잖아요. 즉 원금을 차곡차곡 갚아가면은 내 몫이 점점점 커지는 거. 그게 뭐가 된다? 건물에 묻어 있으니까 지금 지분이 형성된다. 지분 형성분. 대신에 이자는 지분 아니에요. 원금 상환액이 내 거지 이자는 은행 거예요.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거 이제 어쩌니까 40억은 이거는 미상환 저당 잔금액. 아까 40억 남았으니까. 요게 뭘까? 일종의 가치의 증가분이죠. 100억에서 150 됐으니까 50억이 정확히 말하자면 가치의 증가분이요.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 내 거 아니죠? 여기서 못 빼야 됩니까? 요거 경비 털고 그 다음에 세금 빼야지. 그래서 경비가 어쩌니까 그래서 매도 경비. 자 5억 뺍시다. 그 다음에 자본에서 요거 어쩌니까 한 5억 빼자고요. 그 나머지가 뭡니까? 자본이 내 거 자본이 커진 거. 이게 바로 자본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좀 요 100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따져보자고. 요 100억은 지금 내 거 요거 내 거 맞습니다. 그래 요거 내 거 맞습니다. 요거 내 거 맞죠. 그래서 지지자요. 그래서 세후 지분법격은 지분 투자액 요놈에다가 지분 형성분 요놈에다가 자본의 3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분 아까 처음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40억 투자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지분 얼마? 지분 형성 20억 갚은 거 맞죠? 여기 20억 갚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입니까? 40억. 자,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정확히 딱 100억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요거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요거 기억합시다. 자, 2개 때문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기까지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도 나온 게 영업소득세 계산한 문제야. 영업소득세. 잘 나오니까. 그래서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는 세법에서 저보다 더 다를 것 같은데 하자면은 순수익을 기반할 수도 있고 또는 세전수익 할 수도 있는데 순수익을 더 많이 쓰니까. 첫 번째는 여기가 순수익. 그 다음에 더하기. 대체총단금. 더해주는 거죠? 있으면 더해주고 없으면 빼주고요. 그래서 여기가 대체총단금이요. 이런 것처럼 있으면 넣어주고요. 없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빼기. 이번엔 이자액. 원리금이 아니라 여기는 이자액만요. 이자액. 그 다음에 빼기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렇게요. 감가상각액이요. 자, 뺐습니다. 그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바로 과표액이죠. 과세기준의 액, 과표액 나올 거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럼 나온 게 이제 과표액 나왔습니다. 이놈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습니까? 세율 뭐 30% 곱한다 나오면은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요 정도만. 그러니까 특히 요 중에서 씁니까? 요거 왼쪽 치 거의 나와요. 이번 모의고사 이거 또 냈어. 숫자로 써가지고 보세요. 뻔한 얘기니까. 자, 봅시다. 13번. 영업수지의 계산관 중에서 영업경비 설명. 영업경비. 맨 처음에는 대상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운영하고 유지하고 운영할 때 는 비용. 그래서 영업경비를 운영경비라고 한다. 운용경비라고 한다. 지금 240페이지 13번 문제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1번은 영업경비, 영업하고 운영관에서 쓴 돈. 영업경비로 한다. 운영경비로 한다. 운용경비로 한다. 맞고. 두 번째, 순영업소득에 그 다음에 보자면 산정 과정에 생산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요거 계산할 때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다 그 얘기하려고 하니까 순영업소 계산할 때 유효조소득에서 뭐는 빼고 뭐는 빠지고 보시면은 해당하는 재산세는 빼나 그러나 뺀다는 얘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감가상각부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안 뺀다. 포함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유효조소득에서 순수를 계산할 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뺄 거고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안 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맨 먼저 거기요. 재산세는 그저 빼요. 포함되는데.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영업소득세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은 차감하지 마세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 지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밑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 그 다음에 거기서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2번, 3번 말 뜻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보자면은
다음 네 번째,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은 불량부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 안 된다.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13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고요. 포함 안 되는 거 뭐가 있는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포함되는 것은 재산세, 조세 포함되죠. 소멸성 보험료, 유지관리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 공익비, 각종 수수료, 광고비 요거는 포함된다. 안 되는 것은 공실 불량부채 안 된다. 영업소득세 안 된다. 감가税안 된다. 자본세 안 된다. 부채세액 안 됩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다섯 번째, 따라서 건물의 내용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증가시키는 대수원비는 자본출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땜빵지름이 포함되는데 그게 자본출로 포함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와 필요재경비. 그래서 영업경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필요재경비와서 겹치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영업경비는 감가상 포함하지만, 틀렸네요. 포함 안 하지만 필요재경비에서는 감가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비는 여기에서는 영업경비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필요재경비, 즉 임료계산할 때는 그때 필요재경비 포함이 되니까 거꾸로 써놨네요. 틀렸습니다. 보여주기 한 문제요. 두 번째, 영업경비는 수익과 높은 수익가를 산정할 때 순수익과 관련되지만은 필요재경비라면은 어디에 수익 임료계산을 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경비와 필요재경비 모두 재산세, 소멸성, 보험료, 유지관리비 전부 다 포함됩니다. 세 가지 동시에 맞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영업경비와 필요재경비 모두 소득세,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재경비는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에 3방식 모두에 해당한다. 즉 임료 계산할 때 그죠, 비교 방식에서 임대사례 비교법 있고, 두 번째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법 있고,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분석법이 전부 다 임료를 관리 쓰는 방법이요. 그때 임료 계산할 때는 필요재경비 포함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보세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복잡, 거기 지금 15번 문제. 15번 문제 계산 문제, 이걸 계산 문제라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물론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요 과정을 몇 번만 쭉 내려가서 해보시면 돼. 우리 모의고사보다 실제 문제가 훨씬 더 쉬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훨씬 모의고사도 어렵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복잡한 문제는 한두 문제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해보시면 돼. 연습하면 금방 된다니까요. 계산 문제는 싫으니까 빼고, 투자로는 싫으니까 빼고, 평가로는 복잡하니까 빼고, 다 빠져나가요.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할 때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 16번 할게요. 다음에 영업소득 계산해보세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딱 정해졌으니까 몇 번 해보시면 돼요. 거기 순수익 얼마 나왔습니까? 순수익이 지금 2억이요? 자, 2억. 그 다음에 대체수당금 얼마죠? 1,000만 원이요? 플러스 1,000만 원. 그 다음 이자액 얼마죠? 이자액 안 나왔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입니다. 여기다가 원금 빼면은, 그죠? 1,000만 원 이자죠. 이게 부채 서비스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이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 그럼 거기서 원리금이라고 하면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원금 빼면 남는 것은 이자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3,000만 원, 원금 2,000만 원, 그럼 이자는 1,000만 원이구만요. 됐죠? 감가상각이 얼마 줬습니까? 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2억 1,000인가요? 2억 1,000 나오구만요. 2억에서 더하고 빼고, 그죠? 아, 1억 9천이요? 계산을 못하고 있어. 1억 9천. 맞죠? 좀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서. 곱하기 세율이 얼마입니까? 0.1. 그러면 1,900이네요. 그죠? 가능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요, 18번 하겠습니다. 17번도 요 정도가 복잡한 문제에 속해요. 너희가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18번은 약간 응용 문제입니다. 18번은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그 문제도 만들 때 일주일 걸려서 만든 문제예요. 왔다 갔다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맨 먼저
A 부동산이 있고 자 B 부동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투자 금액은 10억입니다. 주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이 A는 지금 1억, 그 다음 B는 5천만 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 만들고 요거 만들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랬을 때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첫 번째 올바른 겁니다. B의 세정수가 A의 세정수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순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뺍니까? 요거 부채 서비스 요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뭘 겠습니까? 요거 남을 거 아니요. 요거.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얼마가 따라서 여기에 달라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주문에서는 자 10억만 줬지 아직 부채란 말 하나도 안 줬습니다. 생각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만일에 둘 다 100% 지분 투자하면 언제든 여기에 크죠. 100% 지분 투자하면 A는 세전수가 1억 나오겠죠. 여기 제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제로니까 그러면 5천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줬다니까요. 그 말은 A의 만약 자본 구성이 1억은 내 돈이고 빚을 9억 얻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B는 어쩌니까 10억이 내 거고 빚이 없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말은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A하고 B의 세전수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만일에 자 A는 10억인데 9억을 빌렸대요. 그리고 이자를 매년 연말에 이자만 한 번 내고 원금은 끝에 가서 한꺼번에 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에 9억에 대한 이자니까 10%니까 그러면 여기가 9천만 원 빠질 거 마이너스 9천만 원 빠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체 내 돈이니까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는 5천만 나오니까 B가 더 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를 따져가지고 A하고 B는 똑같이 줬는데 지금 자본 구성을 총자본이 100억이다, 10억이다. 요것만 줬지 부채가 얼마인지 대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안 줬다니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하고 B는 지금 순수익은 A가 보면 큰 거 맞죠? 그런데 빚이 얼마가 있는가에 따라서 부채에 따라서 또는 대부분에 따라서 A가 더 적을 수도 있고 B가 오히려 큰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커질 수 있는 거죠. 1번 질문 해석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A의 순수익이 1억이고 B가 5천만 원인데 세전수지는 거기서 못 빼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A는 10억 가운데 9억이 빚이고 B는 전체 10억이 다 내 돈입니다. 빚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빚이 없다면은 A는 어쩌니까 세전수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5천만 원 나올까요? 그대로 빚이 없으니까. 근데 B는 빚이 9억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빚을 갚으는데 원리금 균등상이나 기간은 이자만 갚고 맨 끝에 가서 원금을 한 거네 원금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자가 10%면 9억 빌려 10%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9천만 원 이자일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그럼 1억에서 9천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0.10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세조수 1000만 원인데 B는 5천만 원이니까 B가 더 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없는 것이 아니죠. 말 이해했어요?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요. 그 다음 두 번째 B의 가치 상승이 A보다 크다면 어디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지금 A는 순수익이 지금 1억인데 연 증가율이 1%, B는 5천만 원인데 증가율이 연 300%.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 1%라니까 1억 1000, 1억 100. 근데 B는 어쩌니까 300%니까 1억 5천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맞는 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A와 B의 유효총수 같다면 이번엔 둘 다 총수 유효총수 같대요. 여기가 둘 다 2억 값이 같으니까 2억 하자고요. 여기도 2억 하자고요. 그러면 영업경비 빼고 남는 게 요거니까 요게 영업경비 클까지 하니까 요놈이 크겠죠. 2억에서 1억 빼니까 1억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1억 5천 빼서 5천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유효조소득이 똑같다면 B가 영업경비가 A보다 더 클 거다. 당연하죠. 이게 결국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요 과정을 머릿속으로 쫙 깨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사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거 문제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확하니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사실은요. 그 과정을 벌써 환히 들어와야 점이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과정 아마 저 한 20, 30번 썼을 거예요. 한 20번 더 썼을 것 같은데요. 가능 조속도 한 20번 더 쓸 것 같은데요. 한번 세볼까요? 한 20번 더 썼을 건데요.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100번을 쓰라고 말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임 선생 43번 썼다.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쓸 때마다 이렇게 하시대요. 이거. 그리고 43번 쓰다가 그 정도로 많이 쓴다니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 과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 모두 차입이 없습니다. 차입이 없다는 얘기는
부채가 없으니까 그러면 순수익하고 세전수익 똑같을 거다. 빚이 없으면 A는 순수익이 1억이었다면 세전수익도 1억, B는 순수익 5천만 원 있으면 세전수익도 5천만 원 말 되는 거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만일에 A와 B보다 차입이 없어도 A의 세전수익가 B보다도 항상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크죠. 4번째 이해하신 거죠? 5번째, A와 B 모두 영업소득세에 따라서 세금소득가 달라질 수 있죠. 영업소득세. A는 어쩝니까? 소득세율이 50%, 그 다음에 B는 비과세, 아니면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19번까지 하고 점심 해줍시다. 자, 19번 보시다. 다음 내용에서 지분복귀 계산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지분복귀 계산은 어디서 출발한다? 어디서부터? 요놈에서부터 매도까지 출발한다. 맞죠? 두 번째, 매도 비용은 부동산 처분 관련되는 중개사 수수료, 법적 소속비에 또는 아니면 기타 경비에 포함된다. 매도 경비,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우리 몫이라는 얘기. 됐죠? 세 번째,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자산을 뺀 것을 세전 지분복귀를 합니다. 즉, 요놈에서 이거 뺀 것을 요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상환 저당 잔금액은 원금이지 원리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금은 여기 지금 어쩌니까 60억 가운데 40억 나왔죠. 이 40억이 원리금이 아니죠. 원금만 빌린 돈 잔액이죠. 미상환 저당금에는 이자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돼. 내가 낸 돈은 더 많이 내겠지만 원금은 어쩌니까 40억은 이자 포함 안 된 금액.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뺀 것을 세전 지분복귀를 합니다. 이럴 때 미상환 저당금은 저당 총액에서 내가 갚은 돈, 그러면 저당 총액에서 원금 상환 누기를 뺀 거지 이자를 뺀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40억이 왜 나왔습니까? 처음에 빌린 총액이 60억, 갚은 돈 20억인데 요 20억은 원금이요 원리금이요? 이자요? 원금이죠. 이자가 아니라.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빌린 돈에서 내가 갚은 돈인데 그 갚은 돈은 원금만 얘기하는 거지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아니란 얘기. 원금만. 됐죠? 근데 내가 집을 낸 돈은 20억보다 더 냈죠. 이자가 포함됐으니까.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좀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거기는 대출 총액에서 이자 지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누계액을 뺀 거죠. 원금 갚은 돈 전체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20억 갚았다고 그랬죠. 그 20억이 바로 뭐다? 여기 원금이지 원리금 아니잖아요. 지금 말 뜻이. 그러니까 이자액이 아니죠. 원금 갚은 거.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세전지분복귀에서 다시 자본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세후가 됩니다. 여기서 자본인세는 양도소득세를 합니다. 맞죠? 다섯 번째, 투자자가 부동산 가치 기간 만에 처분한 경우에 처분으로 해소되는 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분투자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지분분복귀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이 전부 다 지분투자 몫은 뭡니까? 요겁니다. 세전세후. 지분투자 몫은 전부 다 세전세후. 그 다음에 저당투자자 몫은 부채 서비스세. 요거 미상환 저당잔금. 그 다음에 순자는 어떻습니까? 유효소득과 순수익은 전체 총점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지분투자자 몫하고 저당투자 몫을 한번 골라보세요. 지분 얘기 나오면 항상 세전세후. 저당은 빚, 남아있는 돈. 그것도 아직 안 물어봤어요. 요 문제도 제가 5월달, 6월달 때 문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분투자자 몫은 세전세후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투자자는 돈 빌려준 사람 거니까 그죠? 부채 서비스액 저당투자자 맞잖아요. 미상환 저당잔금 저당투자자 몫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기가자고 내 것만. 세전세후는 언제든 지분. 세전세후는 빚은 당연히 남을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내 것만 기자고요. 지분투자 몫 항상 세전세후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20번부터 이제 타당성 얘기입니다. 이거는 점심 드시고 저 지금이 2시 5분이니까 3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